네, 안녕하세요. 나 삼천만큼 랜선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랜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아나운서 장예인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토크 콘서트에 많은 관심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를 전하겠고요. 오늘 토크 콘서트 함께할 아주 특별한 분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은요, 저당 저염 실천본부 위원으로 활동 중이시고요. 또 이분들은 각 분야에서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화면에서 보셔서 익숙하다 느끼실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의 김정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요리 분야 베스트셀러를 집필하셨고요. 또 요리 연구가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최희정 작가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게요. 다음은 인플루언서 경제산업협회의 김현성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많은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대한영양사협회 이영은 회장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쾌하고 또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노라조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무대에서는 짭짤해지고 싶어하고 일상생활에서는 담백해지고 싶어하는 노라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의상이 굉장히 화려해서 네네. 눈들 곳이 없네요. 네, 약간 이제 그 철이 약간 가을 쪽, 그쵸. 가을 겨울 넘어가는 의상이라서 네. 네,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네. 이건 혹시 어떻게 보면 때밀이. 때밀이, 네. 그쵸, 그 약간 떼통한 소재로 만들어서 네. 오늘 제 몸에 있는 나트륨의 어떤 배출을 위한 어떤 굉장히 어떤 최적의 소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은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을 통해서요, 나 삼천만큼 체험단 분들도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이 나 삼천만큼이라는 체험 프로그램은요, 한 달 동안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 참여형 식습관 개선 운동을 하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 자리를 더 뜻깊게 만들어 주실 분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보이지 않겠지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 영양안전정책과의 송성욱 과장님 함께 해주시겠고요. 또 저당저염 실천본부 사무국의 박혜경 센터장님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체험단을 이끌어주실 임상 영양사 멘토님들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소개가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나 삼천만큼 랜선 토크 콘서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토크 주제는요, 나트륨 줄이기 건강 식생활 실천 공감 토크입니다. 아무래도 배달 음식 많이들 시켜 드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배달 음식의 전성시대, 배달 음식 어디까지 먹어봤니?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라조 분들도 네. 뭐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럼요. 아무래도 요즘 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식당에 찾아가서 직접 이제 뭔가 밥을 먹는 어떤 환경보다는 집으로 좀 이렇게 뭔가 주문을 받아서 네. 좀 약간 비대면으로 그렇죠. 뭔가 음식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거기도 네. 집에 있는 시간이 엄청 길어지다 보니까 TV를 보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네, 네. 너튜브를 보는 시간도 엄청 많아지니까 먹방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배달 음식을 특히 유혹을 꼭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보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전화하고 네. 있고요. 막 배가 안 고프다 고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먹방 콘텐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뭔가 배달 음식 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김현석 회장님,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일단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는 비대면이라기보다는 디지털 대면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이라기보다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대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만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닌데 훨씬 더 이제 활성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달 음식 시장도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지금 배달 음식 같은 경우는 더 진화돼서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글을 올리잖아요. 인플루언서가. 예를 들면 나 어디 가서 맛집에 가서 뭐 먹었다 라고 올리면 그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배달 음식을 신청할 수 있을 만큼의 또 이제 결합형 상품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확장성도 커지고 있고,
결국은 배달 음식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는 또 이제 이런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네. 이제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치킨 배달을 브랜드별로 다 시켜갖고 먹으면서 내가 이 어떤 브랜드의 배달 음식이 좋은 건지 뭐 이런 식의 약간 이제 이 배달 음식과 이 컨텐츠를 또 조합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접촉력이 적었던 연령대들 그러니까 여기 50대 이상의 분들이 맞아요. 네, 네.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제 이제 선배님들이 심심치 않게 페이스북에다가 야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구나. 가만히 집에 나가지도 않고 네. 가만히 있는데 다 되더라. 네. 뭐 저녁에 시키면 아침에 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도 편의점 안 가요. 맞아요. 네. 빅땡 마켓이 있어갖고 네. 거기서 시키면 아이스크림도 와요. 50분 뒤에 30분 뒤에 그리고 어디까지 왔는지를 다 표시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걱정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결국 산업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디지털 어떤 대면으로 인한 새로운 또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전에는 그 전화로도 했었는데 그쵸. 요즘은 그냥 맞아요. 클릭 한 번이면 맞아요. 네. 바로 집 현관 앞에 오는 요즘은 간편해지면 간편해질수록 또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양이 훨씬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얼만큼인지 표를 원음 씨가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사실 2020년에는 35.9%라고 적혀 있는데 지난해죠. 2019년만 해도 28.3%. 그러니까 1년 만에 7.6%가 상승을 했다라는 걸 지금 간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볼까요? 네. 다음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이용 빈도를 또 한번 나타낸 표예요. 보시면 2, 3일에 한 번이다라는 게 20.1%고 일주일에 한 번이다가 37.1%.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배달 서비스 이용자의 60%가 주 2회씩은 꼬박꼬박 네 무조건 시켜 먹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럼 뭘 먹느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게 저거 떼졌네요. 네, 붙여주셔야 돼요. 유출되면 안 됩니다. 네. 배달 음식 카테고리 베스트 탑5를 또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과연 어떤 음식을 가장 많이 시켜 먹느냐. 5위는 살짝 좀 힌트가 보인 것 같아서 5위 바로 한번 볼게요. 5위 떼어주시겠어요? 짜잔. 분식. 요즘엔 저걸 줄여서 혹시 떡튀순 아세요? 교수님들 아세요? 떡튀순? 떡볶이. 튀김. 순대. 그러니까 네, 떡튀순 분식을 가장 많이 좀 간편하게 배달 음식으로 시켜 드시는 것 같고요. 4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4위는요? 이야 역시. 족발보쌈. 네. 이 족발보쌈은 버릴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다음날 남은 족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드셔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네. 네. 때 넣으면 뼈국물이 또 우러나와요. 돈코츠 라면처럼 먹었었고요. 그리고 남는 큰 뼈는 우리 아이 저기 네. 유기견이래. 아, 댕댕이들. 네, 댕댕이들. 네.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또 아주 영양간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버릴 게 없는 족발보쌈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3위인데요. 3위는 조빈 씨가 한번 맞춰보세요. 3위요. 네. 3위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좀 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는 중화요리가요. 짜장면. 오. 그렇죠. 동의합니다. 저는 한 2위쯤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3위일까요? 한번 그럼 3위 볼까요? 정답은? 3위. 아, 피자. 있었구나. 피자가 있었네요. 피자 다들 좋아하시죠? 근데 왠지 교수님들은 안 드실 것 같은데. 그렇죠. 피자는 또 교수님들이 이렇게 약간 뭐 제자분들이나 그쵸, 같이 예. 이렇게 시켜 먹기에는 그럼 2위 한번 2위는요. 그러면 제가 한번 어떤 분에게 한번 넘겨볼까요? 김현성 회장님께서 2위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안 나온 게 약간 저는 중강 요리는 꼭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오. 요리. 중화요리. 2위 같아요? 왜냐면 전통의 강자예요. 중강 요리는. 그러니까 이 배달 음식의 원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배달 앱이 생기기 전부터 중화요리는 배달해 먹는 음식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게 네. 빠지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그럼 김정은 교수님도 중요해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저는 1위가 뭔지가 정말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2위 그럼 공개해 주시죠. 2위를 공개합니다. 역시. 중화요리. 아,
중화요리죠. 이제는 고민을 안 하게 좀 나온 지 꽤 됐어요. 짬짜면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배달 문화의 발달에 기여한 음식 분야가 또 중식이 아닐까. 그럼요. 많이 꽂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제 있으면 철가방이라고 그랬어요. 신속하게.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해 주신 대로 2위는 중식이었고요. 이제 1위가 나왔는데 1위도 그럼 한번 추측해봐야죠. 이영 회장님은 뭘로 추측하세요? 요즘 치킨이 아닐까? 그렇지. 치킨이 안 나왔네. 네. 사장님은요, 그러면? 모두가 좋아하시는 치맥. 맥주가 빠졌네요. 아, 네. 네. 그럼 강 교수님도 치킨 좀. 역시 치킨이 안 나왔을 리가 없기 때문에 네. 안 나왔다면 치킨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공개해 주시죠. 치킨 역시. 1위는 치킨이 차지를 했습니다.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5위는 분식, 4위는 족발보쌈, 3위는 피자, 2위 중식, 그리고 1위는 치킨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배달 음식을 시켜서 집에서 정말 간편하게 드시곤 하는데 그러면 과연 교수님들은 어떤지 이게 궁금한데요? 안 드실 것 같긴 하지만 김정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배달 음식 뭐 좀 시켜드세요? 저는 학교에 있을 때는요, 점심에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 밥 먹을 때 거의 배달 음식. 네. 또 요새는 또 점심 회의할 때 바깥에 나가지 않고 도시락 회의 많이 하잖아요. 다 같이 먹을 때 도시락 회의할 때는 그래도는 이제 혼자 먹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거 여기 있는 것들. 주로 오이. 예. 먹습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네. 먹는 거 전공하지만 이 배달 음식을 혼자 시킬 때는 저런 유혹에서 벗어나기는 저도 사실 힘듭니다. 그렇죠. 제가 그냥 상상하기에 왠지 김주현 교수님은 샐러드만 드실 것 같아요. 뒤에 컵바디 쓰시고. 그러니까 분식 좋아하신다고 하고 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 뭐 사실 드세요? 저는 배달 음식 많이 안 시켰었는데 네. 금년에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제 카드 매출에서 제일 많은 게 배달. 네. 또 아침은 집밥을 먹고 점심은 주로 병원 구내식당 이용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저녁을 집에서 먹거나 아니면 저녁 모임이나 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저녁 중에 배달 음식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거,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배달 음식을 자주 먹지만 그래도 한식 위주로 시키려고 해. 보면 배달앱 같은 데 보면 분식, 한식, 중식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식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먹다 보면 조금 짜요, 짜요. 맞아. 반찬이나 국이나 찌개가 좀 짠 건 아쉽지만 그래도 제일 나은 선택이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네. 아니 믿었던 두 교수님마저 네. 배달 음식을 뭐 시켜 드신다고 하니까 현대 사회에서 배달 음식이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러면 강 교수님 왜 이 배달 음식이 이렇게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걸까요? 네, 그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좀 띄웠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트륨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적절한 양을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과도하게 먹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거든요. 보면은 맨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위염이나 위장질환 그리고 심지어는 위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신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골다공증이나 이 골밀도의 문제도 생기는데 굉장히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국가적으로도 이처럼 나트륨을 덜 먹기 운동, 가산우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나트륨을 덜 먹기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또 국민들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나트륨 섭취량이 줄고 있습니다. 아직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비해서는 높지만 그래도 감소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줄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세계보건기구의 공고량보다는 한 배 반 이상 높은 것이 현실이고요. 또 하나 보시면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고 성별로도 차이가 있고 그러네요. 남성이 더 짜게 먹고 또 연령적으로는 지금 청장년, 중년층이 나트륨 많이 먹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짠 반찬이나 네. 국이나 찌개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많았다 한다면 최근에는 방금 전에 지금 들고 계신 거 네. 이런 배달 음식 중에는 사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이 많거든요. 아, 딱 봐도 이게 다 짭짤한 것들이 네. 많거든요. 배달 음식, 패스트푸드 여러 가지 간식류들이나 군것질류 중에 네. 나트륨이 많은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나트륨의 원인 중에는 음식의 여러 가지 맛을 내는 양념류에 이들을 맡는 거죠. 네. 뭐 소금을 직접 넣는 것 말고라도 뭐 간장이라든지 아. 여러 가지 소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밑반찬을 만들 때 그 안에 기본적으로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흔하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나트륨 함량인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100g당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피자를 먹거나 치킨을 먹을 때 100g만 먹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배수를 보태야 되는 거라 음식에 따라서는 그 배달 음식 1인분 먹는 게 하루에 먹어야 될 나트륨 섭취 함량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보통 뭐 대표적인 게 라면이지만 네. 밤에 배달 음식 특히 좋아하시는 족발 또는 라면 같은 게 끓여 드시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띵띵 붓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은 전날 나트륨을 많이 먹었다. 나트륨 많이 먹으면은 물을 끌어당겨요. 그렇죠. 소변 배출이 줄면서 붓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단기적인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게 문제고요. 다음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먹는 음식들 보면 대부분 하나하나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우리가 고를 때 배달 음식이나 또는 편의점에서 사 먹거나 아니면 외식을 할 때라도 즐겁게 먹더라도 나트륨이 좀 적은 음식을 고르도록 성분표가 있는 거라면 성분표를 보고 드시는 것도 좋고요. 네. 또 패스트푸드점 중에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의 나트륨 함량을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고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아, 이렇게 사실 교수님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오늘부터 줄여보겠어. 하고, 그 생각이 하루를 못 가고, 아, 출출한데 라면 먹을까? 이 생각 아마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노라조도 마찬가지